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성종 6년 때였습니다. 이때 조선왕조에서는 감추고 싶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기록에서 삭제할 만큼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실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당시 전라도 광주에는 일찍이 서방을 잃고 홀로 사는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미모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사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과부를 보며 흠모하는 사내들 중에는 그 집에 천례라는 노비도 있었답니다. 아따, 우리 마님의 미모는 어쩌자고 저리 예쁜 것이야. 아따,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먼. 이렇게 먼 발치서만 보고 있으면 뭐한단가. 마님도 사람인데 내게 넘어오기만 하면 그만 아닌가벼. 천례는 어떻게 하면 마님이 넘어오게 할 것인지 궁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궁리하던 천례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작을 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작 패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지자 마님이 나오는 것이었죠. 아니, 어쩌자고 앞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나오셨습니까요? 뒷마당에는 장작을 모두 패서 더 이상 쌓을 곳도 없구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마당에서 패고 있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런데 어째 옷을 홀딱 벗고 장작을 패는 것이냐? 장작을 패다 보면 땀이 줄줄 흐르는데 옷을 입으면 걸리적거려 장작을 팰 수가 없습니다요. 마님은 천례의 말을 들어보니 옷옷을 벗고 장작 패는 것이 납득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녀자만 있는 집안에서 옷옷을 벗는다는 것은 왠지 낯설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마님은 얼른 안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붉어진 얼굴을 식히느라 손부채질을 하였지요. 서방이 떠나고 홀로 된 지가 꽤 되다 보니 머슴의 우락부락한 알몸을 보게 된 것은 마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작 패는 소리는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마님은 시선이 자꾸만 마당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님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장작 패기가 끝난 천례가 이번에는 밤마다 향피리를 부는 것이었습니다. 천례가 부는 피리 소리는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누가 이리도 피리를 구슬프게 부는 것일까? 저 피리 소리를 듣고 있으면 왠지 내 가슴이 설레이는구나. 이런 느낌은 처녀 때나 느끼던 느낌이 아니던가? 피리 소리에 푹 빠진 마님은 도대체 누가 부는지 무척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피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피리 소리가 머슴 천례의 방에서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례가 피리를 저리도 잘 분다는 것인가? 어쩜 천례는 몸도 건장하고 음악에까지 소질이 있었는지 내 그동안 미처 몰랐었구나. 마님은 천례가 새롭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머슴으로만 보았었는데 이제 멋진 사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은 달에 한 번씩 장에 나가 새 옷을 맞추곤 하였지요. 그날도 새 옷을 맞추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보아하니 홀로 사는 듯한데 밤마다 외롭지 않소? 내가 부인을 외롭지 않게 해주리다. 그러니 날 따라오시오. 갑자기 왈패 같은 사내들이 나타나 마님을 추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렀거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함부로 까부는 것이냐? 누구긴 누구요? 보아하니 사내 손길이 필요한 외로운 여인이구먼. 왈패들은 마님의 손을 잡고 무턱대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할까? 마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건장한 사내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속수무책으로 왈패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지요. 그 손 놓지 못할까? 어디선가 갑자기 천례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놈은 또 누구냐? 죽고 싶은 게냐? 그러자 천례가 왈패들에게 달려들어 곤죽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이 천례 앞에서는 맥도 못 추는 것이었지요.
한 번만 더 우리 마님에게 찝쩍거렸다간 그때는 내 놈들 모두 제명에 못 죽을 것이다. 그러자 왈패들이 절뚝거리며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죠. 괜찮으세요, 마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난 괜찮다. 다친 곳은 없구나.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요. 왈패들에게 봉변당할 뻔한 마님은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험악한 상황에 크게 놀란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 천례가 나타나 왈패들을 쫓아주니 마님은 천례가 너무 듬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내다운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일 또한 천례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천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 마님은 그제서야 놀란 가슴이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소피를 보러 가던 마님은 흠칫 놀라고 말았지요. 소피를 보러 가려면 천례방을 지나야 하는데 천례가 홀딱 벗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어디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느니라. 그런데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요. 지가 오늘 속이 상해서 술을 한잔하고 있구먼요. 오늘 마님이 놀랐을 것을 생각하니 지 마음이 너무 아프구먼요. 마님은 천례의 말에 또 심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늘 당한 일 때문에 천례가 저리도 속상해하고 있으니 마님도 천례에 대한 마음이 감동스럽고 믿음이 가는 것이었죠. 마님, 오늘 마님도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죠? 속상할 때는 술이 최고입니다요. 괜찮으시면 이리 오셔서 마님도 한잔 해보셔요. 그럼 속상한 게 모두 사라질 것이구먼요. 천례에게 이미 넘어간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단 말이냐? 어디 그러면 나도 한 잔 줘보거라. 그리고 그 아랫돌이 좀 뭘로 덮어주면 안 되겠니? 아이쿠 저런, 지가 깜박했구먼요. 버릇이 되어서 그만. 죄송합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마님은 머슴 천례의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마님은 서서히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난 이제 그만 마셔도 되겠구나. 아니, 마님, 벌써 그만 마신다고요? 아직 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데 보아하니 딱 5잔이 남은 것 같습니다요. 그러니 마님이 2잔만 마시지요. 그럼 나머지는 지가 모두 마시겠습니다요. 오늘 이놈을 안 마시면 내일 가면 상할 것이구먼요. 천례의 말에 마님은 어쩔 수 없이 2잔을 더 마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취기가 올라와 있었는데 2잔을 더 마시니 정신까지 알딸딸해지는 것이었지요. 일이 있고 마님에게 천례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멋지고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서방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님은 그런 천례가 싫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오히려 마님이 그런 천례를 더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서방이 떠나고 사내 경험이 없던 마님을 천례가 한 사람의 여인으로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도 천례를 무척 좋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천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일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놀고 먹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옷도 비단 옷으로 입고 다니고 심지어는 밖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천례는 머슴이 아니라 양반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마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정받은 천례는 숨겨놓은 딸까지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도 천례의 딸이니 무척 예뻐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딸 자식처럼 돌봐주었지요. 그러자 그런 천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소곤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슴 천례가 마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이고 밤에는 서방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둘 사이에 딸까지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 광주 바닥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머슴이 양반인 마님과 놀아나고 딸까지 낳았다는 것이었죠. 당시는 신분을 엄격히 따지던 시대이다 보니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마님을 마음에 품었던 양반들까지도 난리가 난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마을 현감은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마님을 품어보고 싶었던 현감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현감은 결국 천례를 잡아다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님과 놀아난다는 소문이 사실이더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는 통 모르겠습니다요.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거늘 어찌 내 놈이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소문이 그리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요. 현감은 천례를 잡아다 문초를 해보았지만 천례는 한사코 부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증자가 없는 현감은 이번엔 마님을 조사해 보기로 하였답니다. 아무래도 여인은 겁이 많으니 오히려 마님을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현감은 마님을 조사해 보려고 뒷조사를 해보았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은 태종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의 딸이었던 것이었죠. 깜짝 놀란 현감은 기겁을 하고 말았답니다. 감히 왕족을 조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깜짝 놀란 현감은 서둘러 천례를 풀어주었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이러다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은 아닌가? 양녕대군의 딸 정부를 잡아다 문초를 하였으니 이제 내 목이 날아갈 일만 남았구나. 현감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이제나 저제나 모가지가 언제 날아갈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 비쩍비쩍 말라가던 현감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방법을 찾던 현감은 어느 날 손뼉을 치는 것이었죠. 그래, 내 손을 떠나면 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고하여 위로 떠넘기면 될 것이야.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지. 그리 생각한 현감은 이 사건을 사헌부에 보고해버렸답니다. 그러자 사헌부에서도 난리가 나는 것이었죠. 감히 양녕대군 딸의 사건을 함부로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잘못하면 자신이 독박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헌부 장령 허계는 이를 조정해서 임금에게 보고해 버렸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와 그 집에 처난 노비가 정사를 나누어 둘 사이의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를 소상히 조사하여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함을 아뢰옵니다. 그러자 임금인 성종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무엇이라 했느냐? 그 말이 사실이느냐? 그렇사옵나이다, 전하. 그 말에 조정 신료들도 깜짝 놀라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정 신료들은 일개 노비가 양반의 아녀자를 범한 죄는 강상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신분제도를 흔든 양녕대군의 딸까지 죄를 물어 국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성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왕족의 종친들까지 나서는 것이었죠. 전하,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소문만 가지고 왕실을 능멸하고 조정을 시끄럽게 만든 사헌부 장령 허계를 당장 파직함이 옳은 줄로 아뢰오. 왕족의 종친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사헌부 장령 허계를 당장 파직하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임금 성종은 조정 신료들과 왕실 종친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천안노비 하나가 온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었죠. 임금인 성종까지도 천례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에만 나가면 신료들이 두 사람을 잡아다 국문을 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주청을 해대니 성종도 머리가 아파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던 것이었지요. 조정에서는 조정신료들과 왕실의 종친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삿대질을 해대며 목에 핏줄이 서도록 목청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조정은 그 일로 인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그러다 보니 임금 성종은 이 사건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조정이 파탄나고 말 테니까요. 오늘은 결론을 내릴 터이니 더 이상 이 사건을 언급하지 말지어다. 노비 천례는 자바다 문초를 하고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는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을 때 낳은 딸이므로 정삼품의 봉작 현주이다. 그러니 문초나 국문은 할 수 없다. 성종은 고심 끝에 위와 같이 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헌부에서는 천례를 자바와 문초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서 이실직고하거라. 내 놈이 왕실이 여인과 정분을 나누어 여시까지 낳은 게 사실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가 어찌 왕족과 정분을 나눈단 말입니까? 천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족이라니요? 자신은 왕족과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놈이 어서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이미 내 놈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느니라. 내 놈이 양녕대군이 딸 이구지와 정분을 나누어 준비라는 여식을 낳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천례는 마님이 양녕대군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천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감히 노비 주제의 왕족의 여인을 범한 것이었으니까요. 여봐라, 이놈이 자복을 할 때까지 주리를 매우 틀거라. 천례는 형틀에 묶여 다리가 부러지도록 주리가 틀리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자복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자복을 하게 되면 마님도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이놈이 죽어도 상관없으니 자복할 때까지 쉬지 말고 주리를 틀거라. 천례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례의 비명은 사헌부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지요. 다리가 끊어지는 고통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례는 차라리 빨리 숨이 끊어지는 게 좋을 것만 같았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천례는 마님과 나눈 정사를 실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만은 지켜주고 싶었지요. 천례는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님만은 살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 지는 살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요. 지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만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요. 천례는 마님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마님과 손을 잡고 꽃길을 달리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이놈이 아직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는 것이냐? 아주 독한 놈이구나. 주리를 더 세게 틀거라. 이미 천례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천례에게는 오로지 마님과 행복했던 순간들만 가득 차 있었지요. 마님, 지 먼저 떠납니다요. 지가 없더라도 마님은 부디 행복하셔야 합니다. 괜히 지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 지는 저 세상에 가서도 맴이 편치 못할 것이구먼요. 마님, 사랑합니다요. 지 목숨보다 더 마님을 사랑합니다요. 날이 이놈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요. 그렇게 천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마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었지요. 천례의 소식을 들은 마님은 충격을 크게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토록 사랑한 천례가 죽었다는 말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답니다. 밤이고 낮이고 오로지 천례 생각뿐이었지요. 마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님도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천례가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마님도 세상에 남아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도 천례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구지는 나와 어명을 받들라. 천례가 죽자 조정신료들은 양녕대군이 딸 이구지까지
사사하라고 계속 주청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 성종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성종은 마지못해 눈물을 머금고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양녕대군의 딸 이구지는 1489년 3월 7일 성종의 명으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뜨게 되었답니다. 천한 노비로 태어나 괄시 속에 살아왔던 천례는 마님의 마음을 얻자 노비의 신분을 망각하고 비단옷과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결국 조정까지 뒤흔든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나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하였으므로 애석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랑의 결말이 죽음이었으니 이 시대의 사랑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겸양지덕을 갖추지 못하고 과유불급하였으므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겸양지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